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9월 초에 삽시간에 불어난 우리 물 때문에 지금 우리 트라이스테이트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여러 주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살 때도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뭐 동네에서 이렇게 뭐 십시일반으로 뭐 그렇게 기금을 모은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어떤 재난에 대해서 뭐 성금도 구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요번 일 때문에 났는데, 미국에서도 1호와 유사한 뭐 그런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담당하는 곳이 FEMA라고 있습니다. FEMA, 연방재난청,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되는데요. 제 주위에도 어떤 분이 이제 그날 노던 블라바드에서 조금 이제 들어간 골목을 이제 자동차로 가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중간에 서서 이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차가 뭐 산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리고 해가지고 토럴 로스가 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를 하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지하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뭐 그 밑에 지하에 있던 모든 물품들이 다 물에 잠겨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지하가 많이 이렇게 물이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내고 다시 청소를 하는 뭐 그런 어려움을 또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방재난청에서는 그 재난청에서 갖고 있는 그 긴급지원금을 지금 현재 풀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방재난청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 수혜 지원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이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꼭 신청을 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트라이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욕, 뉴저지, 예, 지금 그 재난청에서 지금 그 구제 대상을 정했는데요. 뉴욕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카운티입니다. 처음에 9월 1일 날 이게 발표가 우리 이 수해가 났을 때는 뉴욕 시티하고 웨체스터 뭐 이런 정도만 이제 재난 지역으로 신청이 됐었는데 그게 추가가 됐습니다. 나소하고 소포 카운티까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뉴욕은 전체적으로 7개 카운티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브롱스, 퀸스, 킹스라는 게 이제 브루클린입니다. 퀸스, 그다음에 리치먼드, 스테튼 아일랜드죠. 그다음 웨체스터, 그다음에 소포 카운티, 그다음 나소 카운티, 이렇게 7구역이고요. 그다음에 뉴저지도 지금 오히려 더 피해가 많은 거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총 12개 카운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볼겐 카운티, 에세스, 그다음에 글로세스터, 허슨, 그다음에 헌터던, 머셔, 미들섹스, 모리스, 패세이크, 서머셋, 유니온, 워런 카운티, 이렇게 12가지 지금 12개의 카운티가 현재까지 오늘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뉴저지 같은 경우도 이제 7개에서 지금 카운티가 늘어난 그런 상태고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큰 거로 지금 이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9월 6일자로 지금 4,343명이 이제 지원을 해서 승인이 됐고요. 총 18 밀리언을 지금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저지 같은 경우도 지금 9월 6일자입니다만은 4,282명이 지원을 해서 받으셨고요. 총 18 밀리언 정도가 지금 현재 연방재난청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지원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수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FEMA에서 이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직접 전화해서 신청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www.disasterassistance.gov, 예,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이 인터넷으로 액세스가 힘드시는 분들은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
621-3362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아무래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이제 정확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이게 자막에 지금 그 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적어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뉴욕은 7개, 그다음 뉴저지는 12개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수해로 피해를 본 개인, 가정, 그다음 비즈니스, 그다음에 차량 뭐 이런 게 모두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금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겠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사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집 보험이 있다든지 차량 보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보험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보험을 먼저 클레임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수해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데 이 FEMA 연방재난청에다 직접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디나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라든지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이제 수해 커버리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커버리지를 문의를 하시고 디나이가 됐다든지 그러니까는 뭐 수해에 대한 어떤 커버리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정이 될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만 이제 그 연방재난청에 신청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은 뭐 집 보험이라든지 가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차 보험을 보시고 실제 이런 수해를 당했을 경우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 한번 그 팔러시를 보시고 어려우실 분들은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피해된 집이나 비즈니스의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뭐 물로 인해서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뭐 피해를 봤다. 그럴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본 장소의 주소, 예, 요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 정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라든지 주택, 그 다음에 수해 보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챙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 내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뭐 렌트로 사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와 가지고 뭐 거기에 들어있는 뭐 TV라든지 집기라든지 또는 뭐 이불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또 한 분이 이제 수해 당해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뭐 병원비가 나왔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피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요.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피해 정도가 어떤 것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하고 이 항목들을 잘 아이터마이즈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회 같은 경우도 지하에 많은 피해가 있는 거로 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잘 내역을 좀 확정을 해서 웹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 주소 예, 요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셜 번호.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재난지원금은 개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어떤 소셜 넘버, 그 다음에 가정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의 그 어떤 소셜 넘버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방에서 재난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소셜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디렉트 디파짓이라고 해서 그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피해 발생했을 때에 그 피해자의 그 가정 전체 하우스홀드 그로스 인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세금 보고를 하신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를 좀 챙겨 놓고 그 다음에 그 올해도 얼마 정도 버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차량이 피해를 본 그 지역의 집코드, 예, 우편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승인이 되면은 피마에서 직접 이제 그 디렉트 디파짓으로 은행에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이름, 계좌번호, 라우팅 넘버,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 그리고 실제 그게 체킹 어카운트인지 세이빙 어카운트인지 하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업수당 신청할 때 아마 이런 거 좀 해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비슷한 그런 정보가 요구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나 그 다음에 이제 전화로 하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피해 지역에 본인이 위치를 하고 있고, 실제 피해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 뭐 소셜 넘버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럼 모든 사람이 연방에서 지원하는 이 재난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냐? 예,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기 우리 한인 분들도 신분이 없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 비자를 갖고 계신 분, 학생 비자, 뭐 또 다카로 계신 분들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이제 더 많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간단하게 본인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더라도 해당이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지 마시고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당연히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 해당되시면 다 받을 수 있으시고요. 지금 그 FEMA 연방 그 재난청에 이게 지금 적시되어 있는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다카 우리 드리머들 다카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비자 소유자들 뭐 예를 들면 플러싱에서 이제 지하에 이제 뭐 이렇게 살고 있는 유학생인데 갑자기 피해를 봐가지고 뭐 그 쓰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다 부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아쉽게도 이런 그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연방에서 지원하는 구제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취업 비자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뭐 종교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재원 비자, 그다음에 E2 비자, 뭐 여러 가지 그런 H1B라든지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오셔서 취업 비자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도 현재 이 FEMA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못 받는 분 중에서도 그 가정에 만약에 시민권자라든지 또는 영주권자가 있다, 뭐 자녀분이 있다든지,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가 뭐 이게 이투로 이제 부부가 와 있는데 여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자녀는 소셜 넘버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정에서 이제 시민권자가 한 명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그런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록 이 연방에서 받을 수 없다고 이제 해놓은 그런 부류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이나 계시면 대표에서 연방에서 지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말 들으시고 학생인데 또는 뭐 취업 비자 갖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셨다고 이렇게 굉장히 실명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집에 혹시 뭐 자녀라든지 또는 다른 분이 뭐 예를 들면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영주권자다. 이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시민권자 아이가 두 명이 있는데 저는 신분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 아기의 소셜 넘버를 이용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방에서 주는 이 재난금이 이게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 뉴저지 각각 한 4,000명 정도가 지금 9월 6일자로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하고요. 뭐 각각 18 밀리언 정도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 재난금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이거를 지원을 해서 선착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걸 작성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하고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뭐 20분보다도 더 적게 이제 걸려서 신청할 수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메시지가 뜨고요. 그 잘 프린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FEMA에서 어드저스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인스펙션 하신 분들이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내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서류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보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신청이 기각이 되든지 안 그러면은 일부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먼저 체크를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간단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연방 그 수혜 지원금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거를 혼자 하실 분들은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영어가 안 된다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가 없는 분도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인 사회에서 많은 비영리 단체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CS라든지 또 여러 다른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입니다. 요즘에 그 팬데믹 지나고 또 이렇게 수해까지 이제 겹치는 바람에 한인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정부 지원금을 좀 신청을 하고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뭐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